김준호 박사와 70세 이후 건강 유지 비결. 김준호 박사는 1954 연안 국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내과의 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광주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4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온화한 얼굴, 작은 체구, 그리고 항상 차분함이 깃든 눈빛을 가진 김 박사는 전통적인 한국인이 전형적인 모습이다. 헌신적이고 조용하며 진실하다. 하지만 65세에 은퇴한 직후 그는 환자들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이 몸에서 오는 지속적인 통증과 마주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목이 뻣뻣해요. 그가 이야기했다. 어떤 날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조차 없어요. 무릎은 일어설 때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쑤시고 아프다. 이것은 한국인 노인들에게서 드물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립보건원 이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 60% 이상이 목경직, 무릎 통증, 불면증 및 혈액순환 불량과 같은 문제를 자주 겪고 있습니다. 의사인 김 씨는 자신이 노화에 조용한 덫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체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그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인내, 사랑, 그리고 수년간 쌓아온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을 다시 듣고 돌보는 여정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부위를 돌봐야 합니다. 목과 무릎. 서울 마포구의 노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대화 중 김준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인체를 집에 비유한다면 목은 제어센터인 뇌와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 무릎은 그 집 전체를 지탱하는 두 개의 주요 기둥이다. 그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수업에 참석한 많은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게 했다. 지속적인 통증을 견디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목 통증과 무릎 통증을 노인이 당연한 일로 여기고 이 두 부위 가장기적으로 운동이 자유와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김 박사 자신도 그런 상태에 빠진 적이 있다.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병을 진료하고 기록을 작성하거나 전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허리를 굽혀야 했다. 지속적인 자세, 정신적 압박, 그리고 빡빡한 근무 시간 때문에 그의 목은 점점 더 뻣뻣해지고 특히 날씨가 변할 때 후두부가 욱신욱신 아프다. 무릎회관에서는 그는 자주 층 사이를 이동하고 긴복도를 가로지르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여러 시간 동안 서서 진료를 봐야 했다. 운동선수처럼 격렬하게 운동하지는 않았지만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사용한 강도 때문에 그의 무릎은 퇴화하기 시작했고 그는 퇴할 때까지 이를 깨닫지 못했다. 바쁠 때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 있을 때 어디에도 가지 않고도 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다는 것을 느끼고서야 제 몸이 오래전부터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공유했습니다. 그 순간 김 박사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몸을 돌보는 겸손한 제자처럼 각 부위를 다시 듣는 방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매일 목을 돌보기 위해 하는 일들. 1. 따뜻한 수건 찜질. 매일 아침 20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김준호 박사는 깨끗한 수건을 준비하고 약 45도씨 따뜻한 물에 담가 짜낸 후 부드럽게 목에 올려놓고 부드러운 조명이 있는 방에서 깊게 호흡하며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점 차근 육과 신경층에 스며들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순환을 자극합니다. 나는 그것을 목과 뇌를 이한 아침 햇살이라고 부른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2. 부드럽게 목 마사지하기. 그는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 두 손가락, 검지와 중지를 사용하여 목덜미에서 어깨까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동작은 느리고 고른 봄바람이 리듬처럼 혈액순환을 돕고 압박받고 있는 신경을 진정시킵니다. 목도 항상 조용히 짐을 지고 있는 노인 친구처럼 사랑받아야 한다. 고그는 수업 중에 공유했다. 3. 목 돌리기와 호흡 결합. 매일 아침 5분. 매일 아침 그는 간단한 목 돌리기 운동을 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왼쪽으로 돌리고 내쉬며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리고 숙였다가 고개를 들입니다. 각 동작은 부드럽고 마치 마음을 진정시키고 쌓인 압력을 해방시키는 의식처럼 작은 딱 소리가 들리는 것은 목이 해방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4. 매일 밤 자기 전에 목 부위를 보습하세요. 잠자기 전 그는 참기름 과몇방울이 동백꽃 에센셜 오일 또는 안 국소나무 기름으로 만든 혼합물을 얇게 바르고 목과 목덜미를 꼭
목 피부는 얼굴 피부보다 얇고 쉽게 잊혀지기 쉽다. 하지만 바로 그곳이 나의 얼굴입니다. 몇 달간의 인내 끝에 결과는 그를 놀라게 했다. 아침에 목이 뻣뻣하지 않고 머리가 맑고 잠이 더 깊어졌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가벼운 머리를 느끼고 중년 시절처럼 유연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되었다. 무릎은 활기찬 삶의 기둥입니다. 목이 정신 상태를 반영하는 곳이라면 무릎은 노인이 자립 능력과 삶의 질을 대표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집 밖에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정신이 점점 무너진다. 고김 박사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병원에서 퇴원한 초기 며칠 동안 그는 공허함을 느꼈다. 지루해서가 아니라 예전처럼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없는 무력감 때문이었다. 김주 노 박사의 무릎 관리 방법일. 매일 저녁 따뜻한 생강물에 무릎과 발을 담그기.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김 박사는 적당한 양의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그 안에 몇 조각의 생강을 깨서 넣고 소금 한 줌을 넣습니다. 그는 무릎과 발바닥을 약 15분 동안 담가두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부드러운 의식처럼 한다. 생강은 관절을 내부에서 따뜻하게 하고 소금은 근육을 완시켜 피로를 줄여줍니다. 그는 상감동문화센터에서 열린 모임에서 공유했습니다. 이 담근 후 무릎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말린 후 그는 전통 마사지 오일, 참깨 오일, 소나무 오일 또는 코코넛 오일, 을 무릎 관절 주위에 고르게 바릅니다. 그는 시 개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문지르되 강하게 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쓸어 혈액과 관절액 순환을 자극합니다. 마사지가 피부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관절, 혈관, 그리고 인대의 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고그는 말했다. 3. 시어버터와 알로에로 만든 부드러운 보습 크림 바르기. 무릎 피부가 매우 얇고 민감한 노인들을 위해 건조, 칙칙함,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 매일 저녁 그는 관절 주변 피부에 자연 보습 크림을 바릅니다. 2단계는 탄력을 유지하고 움직일 때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매일 아침 무릎을 부드럽게 굽혔다 펴는 운동. 아침에 명상을 하거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후 그는 온돌 매트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가 다시 펴는 동작을 양쪽 각각 10번씩 반복합니다. 나무문처럼 매일 열지 않으면 삐걱거리고 걸리게 된다. 그는 미소 지으며 비유했다. 결과는 하룻밤 새우지 않으며 꾸준함에서 온다. 첫 주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3달 동안 꾸준히 연습한 후 그는 뚜렷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더 이상 아프지 않다. 여의도 공원을 한 바퀴 도는 1km를 매일 아침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손자와 함께 주말에 마트에 가거나 산책을 해도 지치지 않는다. 저는 많은 환자들이 중병을 이겨내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부활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고 김 씨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처럼 이야기한다. 그에게 목과 무릎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느리게 살고 몸이 모든 변화를 듣고 모든 호흡과 작은 근육이 긴장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마치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의식처럼. 비싼 약도 현대기계도 사용하지 않는다. 단지 따뜻한 물, 두 손과인 내심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간단한 것들이 그와 수백 명의 노인들이 노후에 더 건강하고 가벼우며 자율적으로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주는 진정한 이점, 의학은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매일의 생활 습관으로. 김주 노 박사.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할 때 보약, 현대적인 장비 또는 고급 클리닉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김 씨에 따르면 매일 꾸준히 유지하는 간단한 습관들이 60세 이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그에게 인적인 경험과 그가 이끄는 건강 수업의 수백 명의 수강생들로부터 그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 뒤에 숨겨진 이학적 지식. 인간의 몸은 특히 중년 이후 많은 생리적 변화를 겪기 시작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알아차리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관절이 대화하기 시작하며
수면이 짧고 불규칙해지고 체온 조절 능력도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게 된다. 바로 이러한 미세한 변화들이 많은 노인들이 피로감, 지속적인 통증 또는 생명력 저하를 느끼게 하며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김준호 박사는 매일 목과 무릎과 같은 신체의 주요 부위를 부드럽게 활성화하는 것이 약물에 의존하지야. 그에 따르면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하기, 마사지, 또는 매일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활동들이 상당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관절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인대 주변의 경미한염증을 줄이며 자연적인 관절액 생성을 촉진하여 운동할 때마다 느끼는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올바른 신체 관리가 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신을 완시키고 수면의 질을 현저히 개선합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의대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10분간의 가벼운 운동, 증목, 어깨, 무릎 운동만으로도 70세 이상의 노인이 낙상 위험을 6개월 만에 23%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김 박사는 종종 학생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는 작은 것들이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커뮤니티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몇 주 동안 매일 아침 따뜻한 찜질과 목 부위를 마사지한 사람은 머리가 가벼워지고 예전처럼 목과 어깨가 아프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이러한 동작들이 말초혈관을 확장하고 뇌로 가는 순환을 개선하며 무릎이 뻣뻣한 사람들에게는 생강을 섞은 따뜻한 물에 담그고 마사지와 간단한 무릎 굽히기 펴기 운동을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관절액 분비를 증가시키고 마찰을 줄여 운동할 때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비록 가벼운 동작들일 뿐이지만 매일 아침 꾸준히 실천하면 무릎이 훨씬 더 유연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밤에는 많은 수강생들이 자기 전에 발을 담그고 보습제를 바르고 깊게 호흡하는 등의 이완 과정을 시작한 이후로 잠을 더 잘 자게 되었다고 공유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활동들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신체가 깊은 휴식 상태에 들어가게 하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깊은 수면에 중요한 멜라토닌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김 박사는 종종 사람들에게 매일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신체 관리 루틴을 수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아침에는 목에 따뜻한 수건을 대고 3분 동안 찜질한 후 3분 동안 목과 어깨를 돌리며 호흡을 결합하고 4분 동안 무릎을 굽혔다 펴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녁에는 발을 따뜻한 생강물이나 소금물에 담그고 무릎과 목에 보습 크림을 바른 후 조용한 공간에서 3분간 천천히 호흡하며 누워있으면 충분히 몸이 잠자기 전 이완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한두 달 후 누적된 결과는 매우 뚜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가볍고 유연해지며 더 잘 자고 기분도 더 긍정적으로 변한다고는 합니다. 특히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이 자신의 건강 관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몇 달 후의 차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뚜렷함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랄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일상관리 습관을 하루에 한두 달만 유지한 후 두 그룹 간의 차이가 매우 분명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한 그룹은 꾸준히 실천하고 다른 한 그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수면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쉽게 잠들고 다리 저림이나 목과 어깨 통증으로 밤중에 깨는 일이 없어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상쾌한 느낌이 들며 정신도 떠맑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자고 나면 침대에서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능동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고 공유합니다. 반대로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규칙한 수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우면 피곤하고 저리고 몸을 움직이기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낮에 피곤하고 정신이 무기력하며 머리가 무겁고 매일 아침 따뜻한 찜질, 목 마사지, 무릎 굽힘과 펴기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몸이 더 가벼워지고 유연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관절에서 아프거나 뚝뚝 소리가 나지 않고 일어나고 앉을 수 있습니다. 걷는 것도 더 쉬워졌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시장에 가는 것도 예전처럼 난간을 잡지 않고 할 수 있게. 반대로 몸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보통 외출을 꺼리고 발걸음이 느리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걷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팡이를 사용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 싸기, 병원 가기, 심지어 옷 입기 같은 작은 일에서도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관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보통 더 밝은 얼굴, 안정된 기색, 그리고 딥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들은 커뮤니티 대화에 참여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삶을 주도하고 있다고 느끼며 바로 그 느낌이 그들을 매일 더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반대로 나머지 그룹은 보통 피곤해 보이고 생기가 없는 눈빛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통증은 그들에게 부정적인 심리를 유발하고 쉽게 포기하게 만들며 점점 더 공동체 활동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김준 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같을 수 있지만 걷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 식사를 즐기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이유는 한 사람은 매일 자신이 몸을 잘 듣는 반면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시작할 때의 작은 주의사항. 자신의 수업에서 김 박사는 항상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몸이 즉시 변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몸을 오래된 친구처럼 대하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그래서 그는 자기 돌보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매일 7분만 해도 충분하다. 열이 나거나 피곤하거나 혈압이 불안정할 때는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휴식,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과결합하는 것이 회복의 기초입니다. 매주 느낀 점을 기록하세요. 마치 신체 일기처럼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 따르면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습관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건강이 기초입니다. 마치 문제를 돌보는 것처럼 매일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되고 고르게 물을 주고 충분한 빛이 드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매일 조금씩 자신이 몸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건강 수업, 학문적인 이야기 아니라 친근한 것들. 김준 오 박사의 수업은 어떤 점 문의학 교육과도 다릅니다. 그곳에는 고정된 교과 과정이 없고 교수도 없으며 화이트보드도 없고 프로젝터도 없으며 복잡한 이학 용어도 없다. 거기서 그는 강단 위의 사람처럼 가르치지 않고 동반자처럼 나누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이해하며 진실하게. 고차원적인 이론 대신 그는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목이 뻣뻣해질까요? 왜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욱신 아픈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이 심해질까? 그리고 나서 그는 각원인을 부드럽고 느린 말투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생생한 이미지로 설명했습니다. 수업 중 각 학생들은 연장에서 직접 실습을 받습니다. 그는 각 사람에게 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자세를 조정하며 목덜 미디에 따뜻한 수건으로 올바른 위치에 놓는 방법, 신경을 압박하지 않도록 목을 마사지하는 방법, 관절이 손상되지 않도록 무릎을 굽혔다 펴는 방법을 안내했다. 수업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내용뿐만 아니라 분위기에서도 비롯된다. 모두가 평등하며 누구나 자신이 어려움, 습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매일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마치 친절하고 규칙적이며 자존심 가득한 행동처럼. 각 수강생은 매 수업 후 자신이 감정을 기록하도록 권장받습니다. 그들은 각자 작은 노트를 가지고 있다. 제출용이 아니라 자신을 듣고 작은 변화들을 기록하기 위해 오늘은 더 잘 잤다. 오늘은 머리가 덜 무겁다. 오늘은 걸음이 더 가볍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없다. 그는 자주 말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몇 주간의 연습 후 실제 결과 김 박사의 수업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문수교사, 73세, 무릎 관절이 아파서 매일 밤 진통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의사에게 매일 저녁 따뜻한 생강물로 발을 담그고 매일 아침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단 3주 만에 그녀는 약물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을 한 바퀴 돌고도 중간에 쉬지 않았어요. 라고 그녀는 매우 기쁜 표정으로 공유했습니다. 장태범 씨, 78세, 거의 10년 동안 목이 뻣뻣해다. 단지 한 달 동안 따뜻한 찜질과 호흡에 맞춰 목을 돌리는 연습을 꾸준히 한 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아프지 않아요. 마치 오래된 밧줄이 풀린 것 같아요. 62세의 서혜림 씨는 반신마비인 어머니를 돌보고 있으며 처음에는 어머니를 위해 수업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녀도 자신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건강을 돌보는 방법으로. 특별한 점은 수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기구도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자신이 몸과 부드럽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개인 수업에서 자가치 유공동체로 참여하는 사람 수가 점차 늘어나면 김 박사의 작은 수업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적인만 남이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건강한 삶의 공동체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지원하고 나누고 좋은 것들을 퍼뜨리는 곳입니다. 몇몇 젊은 수강생들은 자원봉사로 집에 가서 노인분들이 운동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 건강 개선 과정을 기록하고 먼 곳에 있는 가족에게 안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와 손주들을 초대하여 함께 배우고 가족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서로를 돌보도록 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목과 무릎 관리 클럽 은합정역 처공원이 나무 아래에서 모입니다. 그들은 매트를 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함께 녹차를 마시며 한 주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고 김 박사의 부드러운 조언을 듣는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가 더 건강하게 살도록 돕고 있습니다. 슬로건도 없고 운동도 없다. 그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로 함께 천천히 살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며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온 몸에 친절하게 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준 박사의 수업은 실제로 한국이 많은 노인 커뮤니티에서 장려되고 있는 자율예방 의료 모델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몸을 이해하고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 좋은 습관을 유지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 방법을 찾는 대신 이 모델은 능동성을 강조하여 시민들이 자신이 건강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며 서로가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환경을 조성합니다. 병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동시에 사회 전체의 의료비를 줄입니다. 특별한 점은 김 박사님이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식적으로 일하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지식과 헌신을 사용하여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을 연결하고 전달하는 일을 계속. 김준 박사의 여정은 보여줍니다. 작은 지식 하나가 올바르게 공유된다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사는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상한 철학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공유할 뿐입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몸의 소리를 듣는 몇 분으로, 그리고 매일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동반자들과 함께 건강은 병이 없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건강정의 그의 봄. 광주교회의 작은 공원에서 벚꽃잎이 부드럽게 떨어져 돌길이에 분홍색 카펫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김 박사가 은퇴한 이후 7번째 봄이었고 그가 6년 넘게 유지해온 건강 수업의 마지막 수업이기도 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었다. 30명 이상 이 학습자들이 이전 학습자부터 새로운 이웃까지 마지막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먼 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집 안에 앉아있지 않고 공원 한가운데에다 묘를 펴고 손에는 수첩, 따뜻한 담요, 그리고 허브차를 들고 있었다. 소박하지만 사람 애정이 느껴지는 것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함께 그들이 걸어온 여정을 되새기기 위해 모였다. 줄어든 통증, 평온해진 불면이 밤, 더 단단해진 발걸음. 그리고 그들은 왔다. 김 박사 가작별인 살을 것을 듣기 위해. 벚꽃 차례원형으로 앉아 김 박사는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는 보통 건강이란 병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이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통증을 무시하지 않고 피로를 부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몸의 소리를 듣고 천천히 숨을 쉬고 무릎에 기름을 바르고 목에 따뜻한 수건을 올려놓고 그리고 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평온한 눈빛으로 마치 평생 배운 모든 것을 전하고 싶어하는 듯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정말 빨리 달렸어요. 하지만 노년은 더 이상 달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돌보는 시간입니다. 마치 작은 정원을 돌보는 것처럼, 평생 함께한 아분에 물을 주는 것처럼요. 김 박사의 수업은 지역사회 예방의학이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강관리 방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몸의 소리를 듣고 작은 것들을 돌보아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건강은 매일 반복적으로 몸을 사랑하는 결과입니다. 김 박사는 말했습니다. 김 박사의 교훈은 교실뿐만 아니라 거리, 마을, 가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물이나 복잡한 개입이 필요 없는 공동체입니다. 매일 귀 기울이고 이해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큰 변화는 작은 것들에서 시작된다. 6년 동안 건강 수업을 이끌면서 김준호 박사는 수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각 학습자의 정신적인 부활도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 통증 때문에 집을 나서지 못했던 한 노인은 이제 매일 오후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수면제의 존해야 했던 한 여성은 이제 누우기 전에 몇 분간 깊게 숨을 쉬고 가벼운 마사지만으로도 편안히 잠들 수. 오랫동안 외롭게 살았던 한 사람이 이제는 영감을 주고 웃음을 자아내며 이웃이 작은 그룹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도 기적은 오지 않는다. 그 변화들은 매일 아침 따뜻한 수건을 대고 오래된 친구와 함께 마시는 녹차 한 잔, 나무 바닥에서 하는 5분간이 가벼운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몸에 대한 인내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냥 올바른 일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오랫동안 그것을 하면 결과는 올 것이라고 김 박사는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유산, 명성이 아니라 나누어진 이해입니다. 공유하다 마지막 수업이 끝났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는 책을 출판하지도 않고 온라인 강의를 열지도 않으며 자신의 이름을 간판에 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각 학생들은 자신이 가족에서 작은 선생님이 되어 자신이 배운 것을 아내, 남편, 노모, 심지어는 손자에게까지 전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과손으로 쓴 자료를 직접 인쇄하고 어떤 사람은 블로그를 만들어 자가관리 운동을 공유합니다. 작은 그룹은 동네 센터에서 비슷한 수업을 열었는데 이를 애정어린 이름으로 부릅니다. 목과 무릎 관리 수업 김준호 박사 방법. 제 이름을 남길 필요는 없어요. 그는 한때 말했다. 저는 제 수업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작은 의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별의 소리가 없는 이별의 시간.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모두 함께 소박한 도시락을 먹고 뜨거운 생강차를 마시며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무릎이 덜 아프게 되었던 이야기, 아들이 새로 매트리스를 사준 이야기, 오늘 아침에는 예전처럼 어지럽지 않았던 이야기. 김 박사는 조용히 앉아 작은 천 주머니에 담긴 낡은 수첩을 들고 있었다. 그 수첩에는 퇴원 이후로 10년 동안 매일 몸을 돌보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두었다. 그 노트에는 처음 따뜻한 찜질을 했던 날에 떨리는 글씨도 있고, 추운 날에는 목을 잊지 말라 는자기 다짐도 있으며, 잠 못 이루던 밤에 쓴 짧은 시구도 담겨 있다가 무릎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갑자기 기억해내는 내용도 있다. 한 젊은 학생, 수업에 참여한 지 겨우 1년이 안 된,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 두렵지 않으신가요? 김 박사가 미소 지었다. 아주 가벼운 미소. 그러나 봄날이 햇살처럼 따뜻한,
아니요, 나는 노화가 두렵지 않다. 저는 단지 더 이상 몸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조용히 노트를 접고 일어나 고개를 숙여 모두에게 인사하셨다. 마치 한 친구가 꽃파티에서 떠나는 것처럼 소란스럽지 않게 작별 인사도 없이 천천히 살고 자신을 이해하며 서로 연결되다. 김준 오박사의 이야기는 병을 이겨낸 여정도 역경을 극복한 영웅담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며 몸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고 나이 자연 법칙을 이해하며 인간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건강관리는 처방전이나 진단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피곤함을 느낄 때 깊은 숨을 쉬는 것에서 시작되고 무릎이 뻣뻣해지기 시작할 때 멈추는 것에서 시작되며 매일 아침 10분 동안 부드럽게 목을 마사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후회 속에서 10년을 휠체어에 앉아 보내는 대신에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에서 비롯된다. 아무도 회복의 여정에서 외롭지 않도록. 벚꽃은 떨어지고 시들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지식은 진심으로 나누어진다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김 박사가 남긴 유산은 병원에 있지 않고 대규모 연구성과도 아니다. 그 유산은 그가 끈질기게 지켜온 작은 습관들에 있으며 그 습관들을 말과 눈빛, 그리고 존재로 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건강은 사랑이 결과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랑이 결과입니다. 김준 오박사, 70세 그의 이야기는 격렬한 사건으로 시작되지도 환호하는 박수로 끝나지도 않았다. 그것은 목과 무릎의 아린 통증에서 시작되어 몸꽃끈을 아래의 부드러운 침묵으로 끝난다. 그 두 점 사이에는 10년이 넘는 여정이 있었고 그곳에서 한 노의사는 자신을 돌아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약물이 아니라 경청, 인내, 그리고 나눔으로. 그는 건강관리가 반드시 병원에서 시작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집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수건 하나, 매일 아침 10분, 그리고 평생 함께 해온 몸에 대한 사랑 이 태도와 함께요. 점점 더 바빠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곳에서 목을 마사지하고 무릎을 굽혔다 펴고 잠자기 전에 가벼운 명상을 하는 것과 같은 작은 습관들이 오히려 삶이 예술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것들, 거창하고 비싼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롭고 능동적이며 품격 있게 노년을 맞이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김준 오박사의 여정에서 남은 교훈 1. 목과 무릎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통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따뜻한 찜질, 마사지, 깊은 호흡과 같은 간단한 습관을 매일 유지하면 약보다도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3. 건강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과 연결할 줄 아는 마음도 포함됩니다. 4. 지식을 공유하고 공동체 환경을 만드는 것은 귀중한 정신적 약위한 형태입니다. 5. 누구나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단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 수업은 끝났지만 김 박사가 심은 씨앗은 여전히 각 학생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꽃을 피우고 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다 시가를 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적용하여 자신을 돌보고 7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수업을 열고 그를 본받아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름 없는 간판도 강단도 없는 선생님이지만 영원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 그가 남긴 공통 이 정신을 가지고 있다. 천천히 살아라, 충분히 살아라. 그리고 평생 함께 해온 자신이 몸에 부드럽게 살아라.